모든 카메라나 또 마운트 카메라 또는 군의 영상 감시 장비 이런 부분에서 또는 이런 CCTV조차도 카메라 플래시 기능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멀리 그래서 일부러 자기가 특정 지점에 망원경이나 카메라에서도 마운트 카메라를 그쪽에 빛을 보내가지고 그 빛이 다시 반사대에서 이렇게 빛이 부족할 때 반사대에서 또는 빛이 많이 빛이 돌아오기 위해서 뭐 카메라를 찍는다든지 영상 기기를 찍는다든지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이제 빛을 비춰가지고 그쪽에 빛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게끔 한다는 거죠.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카메라, 영상기기, 망원경을 또는 현미경 또는 의료 영상기기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특정 지역을 이렇게 딱 이렇게 컴퓨터를 이렇게 치면 뭐 이렇게 특정 좌표 지점을 치면 그쪽을 확대해 주는 겁니다. 이런 기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은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이 확대 기능에 있어서 어떤 특정 부분을 확대하고자 할 때 이게 사진 어떤 카메라나 영상기기 또는 망원경에서 그것을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이렇게 성능의 한계가 있어서 하드웨어적인 한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 부분을 해석해 주는 기능. 컴퓨터 프로그램이 사전 학습된 이런 결과로 해서 수많은 데이터 처리를 통해서 그 물건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은 이거 같다, B라는 사람은 저거 같다, X라는 사람 이렇게 할 때 컴퓨터가 프로테이저로 그래서 어떤 물체라는 것을 프로테이저로 이건 몇 프로, 이건 몇 프로, 이걸 가능성은 몇 프로 이렇게 해서 프로테이저를 보여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보여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군에서도 영상 감시 장비를 해서 그러면 이제 기존의 하드웨어적인 이런 한계로 인해서 못 보게 될 때 프로그램적인 해석으로서 그걸 본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데스크탑이나 스마트폰, 기타 다른 어떤 영상기기에서도 가능한데 저화질을 고화질로 바꾸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도 하지 마세요. 네. 우리가 옛날 사진을 보면은 그렇게 복원해가지고 이게 요즘 찍은 사진처럼 복원해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보면은 손글씨로 이렇게 찾았다 그러면 거기에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것은 이제 카메라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 컴퓨터 프로그램 카메라 기능이 없어도 되긴 한데 그거를 딱 보고 키보드 글씨로 바꿔준다. 이런 기술 구조가 이제 저화질을 고화질로 바꿔주는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화면을 이해를 한다는 거죠. 화면을 이해하고 에 따라서 현재 있는 스마트폰에도 글씨를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걸 기능으로 해서 약간 저화질로 돼 있거나 옛날 사진, 사진이 이렇게 뚜렷하지 않겠죠. 그것을 고화질로 바꿔주는 것은 AI가 아니더라도 프로그램상으로 가능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화면을 이해하고 고화질로 바꿔놓을 수 있는데요. 또는 AI를 통해서 하셔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기술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AI는 그냥 쇼핑 거리도 이렇게 자기가 자체적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로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서 1cm나 0.1cm 그 이하로도 0.0001 단위로도 화면을 이렇게 색깔 부분의 어떤 색깔 구조라든지 화면의 어떤 구성 부분 구성 요소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렇게 복원하는 기술을 가지는데요. 이를 통해서 속도를 빨리 하면 저화질을 고화질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대상은 사진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손글씨를 키보드 글씨로 바꿔준다든지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동영상이 그렇게 속도를 빨리빨리 이렇게 이해하는 속도가 빠르고 빨리빨리 처리해주면 동영상을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TV가 내가 이런 CCTV나 이런 데서 각도를 이건 가만히 원래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요. 각도를 갖다가 각도별로 안에 어떤 그
카메라 렌즈가 달려 있어 각도별로 찍는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 렌즈의 사이즈는 대중소 틀리게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렌즈조차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 앞뒤로 뒤로 앞뒤로 가거나 위아래로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뭐싼 것과 비싼 것의 차이가 되겠죠. 각도별로 찍어서 화면을 하나로 통합해주거나 또는 와이드하게 표준을 두 가지 여러 개의 그 어떤 그 각도별로 찍은 카메라 렌즈에서 찍은 거를 와이드하게 화면을 통합해주는 이런 기술이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TV에서도 쓸 수 있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 스마트폰에서도 와이드하게 현재 화면을 좀 넓게 여러 개의 카메라 렌즈를 가지고 해서 통합해가지고 좀 와이드하게 뭐 옆으로 와이드하게 위로 이렇게 와이드하게 그렇게 표현해주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TV의 화소라든지 스마트폰 이런 데서도 화소수를 표현할 때 데스크탑에 어떤 뭐 이렇게 모니터 화면이 됐을지라도 화소수를 대중소 면적의 제한이잖아요. 그래서 대중소로 만들어서 조밀하게 고화질로 만드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뿐만 아니라 이게 어떤 카메라 기능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망을 기초로 해가지고 인터넷망을 기초로 하든 또 다른 것을 하셔도 돼요. 또 다른 자체 통신망도 괜찮은데 현재 있는 내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화면이 불분명해요. 화면 불분명하거나 좀 확대를 하고 싶은데 스마트폰의 어떤 기기에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한계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그게 어떤 업체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럼 자기 회사일 수도 있고 뭐 삼성폰이다 삼성일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 보내면 거기서 이것을 화면을 현미경적인 방식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쪽으로 다시 보내준다는 거죠. 화면을 갖다 재해석을 해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부분적으로 보내주는 것 또는 뭐 이런 기술을 쓰시면 그런 앱을 탑재를 해서 이런 사업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를 수천조 번의 수백조 번의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표시해서 1cm나 0.5cm 그 이하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바닷속도 가능하고 땅 밑도 가능하고 우주도 가능합니다. 좌표 숫자 방식으로 표시해서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 그 나라의 주소 지번에 상관없이 전 세계 지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소 지번을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땅 밑에 상하수도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인터넷 뭐 통신망 아니면 뭐 전기 뭐 이렇게 다양한 것을 매설 위치를 정확히 표시할 수 있고요. 바닷속에서도 그 특정 장비를 바닷속으로 내려버렸을 때 그 위치를 정확히 표시해서 통신 구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로봇의 몸체 안에서도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정보통신 이렇게 신호를 주고받고 뭐 이런 과정도 가능하고요. 반도체 CPU나 GPU 뭐 반도체 이런 부분 모든 부분과 통신칩 이런 데서도 하나의 정보를 정보통신 도로 정보통신의 어떤 회선을 탈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또 어떤 곳에 저장을 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좌표 숫자 방식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가령 뭐 동영상 하나를 100개로 쪼갰다 그러면 그것을 한 개의 도로를 타고 한 개의 창고에 이렇게 가서 저장을 하면 속도가 늦죠. 읽고 쓰기가. 그러면 100개로 쪼갰으면 100개의 도로를 타고 100개 뭐 유선이든 무선이든 100개의 도로를 타고 100개의 창고에 가서 저장, 읽고 쓰기 하고 연산을 하거나 또 다른 일처리를 한다면 매우 빠르겠죠. 발열도 잘 안 생겨. 인체 뇌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주요하게 저장이 된 부분과 부분적으로 파편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거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 처리하고 있다. 그래야지 발열이 안 일어나거든요. 이와 같은 방식. 이런 동영상에다 일련 번호를 이렇게 각각 하고요. 소비자 환경을 따라 암호까지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해킹 암호를 해서 파일을 조합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뭐 그 스마트폰이 아니라 데스크탑에 사진, 동영상, 문서를 열어볼 수 없도록 또는 이메일을 열어볼 수 없도록 그래서 따로 암호 장치를 마련하는 이런 기술 구조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또는 파일 자체 데스크탑이 됐든 노트북이 됐든 스마트폰이 됐든 파일 자체에다가 아니면 데이터 센터 이런 파일 자체에 암호를 부여하는 경우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구글이나 문서를 찾을 때 문서에 또 소비자 환경을 따라 일련 번호를 써놓든다든지 일련 번호로 문자를 섞어도 되겠죠. 아마 구글의 어떤 동영상, 유튜브의 동영상도 이렇게 소비자 환경을 따라 이것을 번호를 써준다면 일련 번호를 따르면 되게 소비자가 찾기에 편하단 말이에요. 검색을 해도 잘 못 찾겠더라고요. 다시 찾으려고 그랬는데 그 문서를 일단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회사의 어떤 다른 관계자에게 20개를 보내고 싶다. 그러면 번호만 그렇게 해서 쳐주면 키보드로 쳐주거나 복사를 해놨다가 문자로 보내거나 아니면 그냥 이메일로 보내면 될 텐데 그 사람 똑같이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래? 일일이 다운로드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션 같은데 이런 그 온라인 사업자들 쇼핑몰 같은 데서도 물건 원래는 11건 가자 그러면 이렇게 그 소비자 환경을 따라서 일련 번호를 주는 거예요. 일련 번호 문자도 섞을 수 있고 문제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옥션이 만약에 저기 오프라인을 업체를 만들어 슈퍼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전화 주문도 가능하다는 거죠. 몇 번 옥션에 있는 물건에 몇 번을 사고 싶다 그러면 거기 있는 물품이 곧바로 1시간 내에 배송. 옥션의 제일 문제가 거기잖아요. 1시간 내에 배송하거나 배민처럼 적어도 그날 당일날 딱 배송이 되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갖습니다. 자주 이제 주문이 오는 품목이었을 경우 아니면 좀 더 큰데 이렇게 서울에 어떤 저장 창고를 갖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배송을 이쪽으로 빨리 해주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다. 배송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옥션은 다른 데 다 하루 배송인데 배송만 대체 오로지 한국 사람은 급해가지고요 좀 비싸더라도 거기 삽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쇼핑몰마다 이렇게 물건을 판매를 하는데 소비자 환경을 따라 일련 번호를 부여를 해서 이렇게 사업 구조를 변경시키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온라인을 어떤 스마트폰 앱으로 출시하거나 데스크톱 앱으로 출시하거나 했을 때뭐 이렇게 옥션에서 그 부품 이렇게 물품을 옥션이든 뭐 어떤 쇼핑몰이든 다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가 지금 네이버 쇼핑도 이렇게 어떤 물품을 주면 각 쇼핑몰에서 그 물건이 나오고 거기서 주문을 결제도 이제 거기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나 그걸 이쪽에서 통합해서 결제를 다 해주고요. 결제를 다 해주고 뭐 현금이나 뭐 이렇게 카드로 결제가 되겠죠. 결제를 해주고 우리 이렇게 대신 구매 대행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가능하면 옥션이나 뭐 11번가 다른 쇼핑몰과 연합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구매를 하면은 그쪽하고 연결되어서 그쪽이 대신 이제 구매 대행, 국내 구매 대행을 해주는 거죠. 그쪽이 이쪽으로 동일하게 배송을 해주는 이런 서비스가 다소의 수수료를 좀 받아야 되겠죠. 뭐 서로 간의 수수료가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가 많이 찾는 이런 상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쇼핑몰을 뭐 온라인 창고를 그냥 창고를 하나 만들든지 슈퍼를 만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거기다 배송을 해주면 충분히 사업의 생산이 가능하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많이 이 앱에 들어온다, 이 사이트에 들어온다 그러면 뭐 그거를 이제 온라인에서도 슈퍼 같은 거 만들어 거기서도 전화 주문 한 몇 번을 사고 싶다 그러면 어떤 그걸 갖다 대신 구매를 대행해 줘서 빨리 처리해 주는 이런 서비스도 나올 수 있고 거기서 이제 그리고 그냥 있는 상품이면 똑같은 상품이면 자기네 거 이렇게 가지고 있던 것을 이렇게 줘가지고 사업을 그렇게 그리고 자기네 거 파는 거죠. 네, 똑같은 것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해서 사업 서비스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어떻든 뭐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카메라, 스마트폰 아니면 이게 그 CCTV 군의 영상 감지 장비, 망원경 이것이 그렇게 또는 군의 저격 소총이래, 군의 모든 레이더 또는 이동통신이라든지 뭐지 통신 이렇게 전파를 쏘는 구조에 있어서 가로 세로 높이를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쏘시면 되겠어요. 어떤
자율주행 차량, 자율주행 로봇 이런 로봇 같은 경우에도 좌표 가로 세로 높이로 건물 아니든 어디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이동하면 정보를 이동할 때도 CPU든 GPU든 어디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보를 이동하고 뭐 어떤 경로를 탈지 어떤 정보들을 또 어떤 곳에 저장을 하고 이렇게 할지 이렇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이렇게 명령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파를 쏠 때도 동쪽에 있는데 서쪽에서는 밥은 없죠. 동쪽이 어떤 지점을 정확히 한다면 A사례에다가 아니면 이동통신에서 위성통신을 정확히 그쪽에 도착을 하게 한다면 전파의 성공률이 높겠죠. 네, 이거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YTN의 어떤 업체가 지금 상수도 업체인가? 상수도 안에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현하고 파손된 것도 크기를 분별하시더라고요. 제 방식이 제 기술입니다.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드모, 경찰청, 한국은행, 국가의 기관이 광고를 많이 내셨고 서울시와 인천시 지자체들이 광고를 많이 조합미 대사관도 그 다음에 내 기술이 쭈르르 YTN에 막 종류별로 다 나오더라고요. 저는 제가 만든 기술이니까 금방 제 기술이라는 거 알아봤습니다. 그 업체는 기술 구조를 잘 설명하지 않으셨지만 부산 광메카트 유니버시티였던 이치 김창석 교수팀도 그렇게 서로 파형이 틀린 레이저파를 쏘시고 송신, 수신 이게 비싼 기술인데 저는 이제 컴퓨터에다가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깜짝 놀랐는데 이게 통신 구조로 가기 때문에 제 기술이기 때문에 데스크탑이나 이런 데다가 제가 이렇게 통신 구조를 갖자 인터넷망을 통해서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통신 구조를 갖자 일반 스마트폰과 주선전화와 연결해서 또 이렇게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으로 곧바로 전화를 걸거나 또 스마트폰에서 컴퓨터로 접다가 곧바로 전화를 걸거나 또는 뭐 어떤 컴퓨터하고 TV 결합 상품이 앞으로 나오고 어떻게 무선 TV를 차량에 싣고 나올 때 스마트폰 번호를 이렇게 번호를 부여해서 서로 간에 이메일도 보낼 수 있고요. 동영상 문서 이렇게 다운로드 업로드 가능하고요. 영상 통화도 가능하고 부재중 영상 메시지 남길 수 있자 이렇게 했습니다.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송수신 구조로 가질 수 있다. AM, FM 라디오 채널을 하나만 수신하자. 그럼 이거 다 수신할 수는 없냐? 수신만 아니라 송신까지 할 수 없냐? 그럼 이게 통신 방법이다. 이건 획기적인 것이죠. 간단하면서도 이걸 쓰시는 거죠. 예, 서로 파행에 틀린 전파를 송수신하는 구조를 부산 광메카트리에서 김창석 교수팀이 YTN에서 이게 나와. YTN은 플라스틱 창문, 그다음 현대 기아차의 자동차 배터리 격벽 시스템, 이것도 냉난방 시스템, 그다음에 뭐 이렇게 석유 방식이든 뭐 아니면 이렇게 전기 방식으로 비행체 프로펠러를 움직일 때 제가 화목난로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주고 많이 더 많이 탄다라고 하면서 현재 있는 변속기 구조를 없애버리고 석유 방식이든 아니면 연료가 뭐가 됐든 전기 방식 연료를 적게 주고 많이 주는 따라서 프로펠러 회전수나 이런 것들 회전수 자동차 회전축에 회전수가 틀리게 들어가니까 이걸로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이게 연료 양을 투입해서 정밀하게 조절해 속도를 조중속이다. 뭐 선풍기 같은 것도 되겠죠. 저속, 중속, 고속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비행체 같은 경우는 왼쪽에 좀 적게 연료를 주고 오른쪽에 많이 주면 프로펠러가 오른쪽 많이 주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왼쪽에 많이 주면 왼쪽에 많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그쪽으로 힘의 방향이 그쪽이니까 가벼운 프로펠러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갈 때는 위로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쓰시더라고요. 독일의 어떤 업체가 이거를 만들더니 현대기아차에서 YTN에서 그것을 쓰고 현대기아차 YTN에서도 이걸 써서 YTN에서 보도가 났었던 건데 독일에 그다음에 그 현대기아차에서 YTN 어떤 중소기업체가 전기자동차의 네 바퀴에 각각 모터를 두고 각각 틀린 회전수를 줄 수 있다라는 제 기술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이가 없다. 이거는 변속기를 없애는 기술인데 변속기라는 게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속도 연료 양을 통제해서 속도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변속기라는 구조가 없어요. 대단히 중대한 엄청 굉장히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기술 이것도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현대 기아차에서 배터리에다가 전해질 겨울철에 출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전해질이 얼어서 그렇다고 제가 안에다 전해질 통로를 관이죠. 전해질 통로를 그 안에서만 전해질이 움직이고 리튬 이온이 그러면 속도가 엄청 빨라진다고 이렇게 현재 있는 배터리를 전해질 구조 안에
전에 통로를 관을 만들어 가지고 전해질이 그 안에서만 존재하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겨울에 날씨로부터 보호를 받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음극재나 양극재 기술에서 흑연 코커스 구조 또는 양극재에서 어떤 입자 구조에서 입자를 서로 틀리게 대중소 들어가서 대자료로 뼈대를 만들고 나머지로 이렇게 구성하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어떤 음극재나 양극재를 하나의 큰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겹으로 대중소 이렇게 들어가는 기술 또는 이제 모터에도 그 연구 자석을 여러 겹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한 개의 두꺼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건전지 같은 데도 안에 탄소봉 자체를 여러 겹으로 여러 개 한 개 큰 덩어리잖아요. 여러 겹으로 들어가고 아연판도 여러 겹으로 들어가고 금속판 이산화 망간 가루도 대중소 틀리게 들어가고요. 이 꼭지 있잖아요. 꼭지를 이중으로 만들어 가지고 꼭지를 이렇게 하면은 전기가 보다 많이 흘러나옵니다. 이것도 좀 두드러지게 2층으로 만들어 주거나 하면 전기가 많이 나옵니다. 좀 약간 두드러지게 좀 튀어나게 만들어 주거나 현재 있는 것보다 그것만으로 약간 넓혀주거나 현재 있는 것보다 꼭지를 넓혀주거나 이래도 전기가 많이 흘러나온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터리를 삼성에서 하시던데 28,800인가 연결을 할 때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하나하나 다 전선을 연결하고요. 뭐 구리선이 됐든 뭐가 됐든 방식은 뭐 많죠. 그래서 몇 개의 배터리를 쓸지, 몇 개의 배터리를 쓸지, 뭐 50개 쓸 수도 있고 100개 쓸 수도 있고, 뭐 휴머들 로봇이나 어떤 로봇의 몸체 안에서는 몇 개를 쓸지, 어떤 각 배터리가 각각의 부위별로 전기를 담당하고 몇 개를 쓸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뭐 시간적으로 로봇이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왼쪽 오른쪽으로 변화하는 게 있잖아요. 달리기 왼쪽으로 달리게 틀린 힘을 준다는 거죠. 시간적으로 이 물체 하나 들은 거는 용체 이렇게 들지는 않아요. 온 힘을 써서 이렇게 그만큼의 힘 무게를 측정 그만큼의 힘을 쓰죠. 그러면 아주 무거운 물체를 들 때 뭐 무거운 물체가 뭐가 있을까요? 좀 더 이렇게 완전히 무거운 물체를 이렇게 이거는 이거보다 좀 무거운데 무거운 물체를 들 때는 그만큼 힘을 주고 그래서 그 시간적으로 오른쪽 왼쪽 뭐 이렇게 뒤로 움직일 땐 뒤 앞으로 움직이 이렇게 해서 좌표와 숫자 방식 가로 세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서 정기적 에너지를 시시각각으로 틀리게 주거나 무게를 따라 틀려주거나 문제의 사안을 따라서 틀리게 주는 이런 힘을 사람처럼 휴머노이드 로봇이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배터리를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몇 개를 참여하게 할지를 결정하는 이 기술이 들어가는 겁니다. MLCC 기술에도 스마트폰 이것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28,800개다 그러면 서로 전선을 하나하나 다 연결을 다 시켜서 언오프 구조를 갖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몇 개의 배터리를 쓸지에 따라서 전기량을 통제하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현대 기아차에서도 쓰지 마세요. 가정용 배터리를 이런 가령 뭐 이런 거 이게 야외 캠핑 가서도 뭐 100개든 뭐 몇천 개든 또는 50개든 이렇게 30개든 20개든 동원해 갖고 전기를 한꺼번에 모아준다는 거죠. 이것도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배터리 만들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었어요. 그거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2차 전지 싼 거 리튬 전지 아니더라도 싼 거를 가지고 수백 개나 수천 개를 묶어 가정용 배터리 만들자. 또는 산업용 배터리도 하셨대. 그것도 언오프 구조로 해서 통제하자. 가정에 주 전원선이 이제 공급 전원 한전이라든지 공급이 안 됐을 때 주 전원선 두꺼비접이라 그러죠. 거기다 연결을 하든지 아니면 컴퓨터나 냉장고 필요한 곳에 연결을 해서 며칠 동안 쓸 수 있는 이런 그런 가정용 배터리 만들자 그랬죠. 언오프 구조로 해서 스위치만 올리면 그냥 전기가 공급되도록 그와 같이 이건 매우 중요한 시장 같아요. 엄청난 큰 시장이고요. 그와 같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좀 비싼 거는 리튬 이온 전지를 같이 섞어서 쓰시면 되겠죠. 언오프 구조를 간다는 게 몇 개를 쓸지 전기량을 통제하는 배터리다 이렇게 해서 이게 그 회사 야외 캠핑용으로도 좋고요. 현대 기아차 부탁인데 되게 제발 쓰지 마세요 이 기술을. 네,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 배터리 위해서 LG도 그렇고 부탁드립니다. 네, 지적재산권법도 있는데
기술을 아마 제 기술을 갖다가 뭐 이런 일정 회사들을 막 뒤져보면 엄청나. 외국 만약에 어떤 악한 사람들이 외국에다가 돈을 주고 업체에다가 기술을 탐을 내가지고 그래서 만들게 하거나 또는 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외국에다 자회사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거기서 기술을 만들어서 국내에서 내 기술이랄지라도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 외국에서 만들었으니까 이거 마음대로 써도 돼 이런 식으로 하거나 식품 기술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정확히 벗는지 어쩐지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식품 기술도 제가 만든 건데 외국에서 이렇게 만들어갖고 식당에서 이렇게 끊으면서 저 어이가 좀 없었어요. 어이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 유자청 고추장도 그렇고 어떤 외국인 유명 셰프가 이거를 참 어이가 자기네들이 고추장을 먹어봐서 얼마나 먹었다고 외국 유명 셰프가 또는 유자청 초고추장이라든지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이용해가지고 또는 과일주를 이용해서 초고추장 만들거나 또 고추장, 된장도 그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렇게 뭐 이렇게 치즈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치즈, 우유, 생크림, 우유, 뭐 이렇게 커스터드 크림 다양한 걸 넣어서 만들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마요네즈도 넣을 수 있고 유자청은 하시더라고요. 다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양한 종류의 뭐 이렇게 탕수육도 나올 수 있고 탕수육 같은 것도 과일청과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베큐,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 홍천, 체다, 주유청, 파마산, 치청, 꼬바로우 소스도 그렇고 온갖 종류의 수정과청, 홍시청 이런 것들도 이것도 같이 수많은 종류의 탕수육 소스가 나오게 된다고 그러죠.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소스를 만들어 이거 그다음 이런 과일청과 과일잼을 기반으로 해서 아예 소스를 여기다가 계피, 소금, 설탕을 섞어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소스를 만들 수 있다.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과일청과 과일잼 기반으로 해서 또 이렇게 뭡니까 땅콩 버터를 같이 섞어주거나 땅콩 버터에다가 생크림, 마요네즈를 섞어주거나 이런 생크림도 이렇게 과일청과 과일잼 기반으로 해서 또는 과일주 이렇게 다양한 소스가 나오거나 이렇게 마요네즈도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종류가 나올 수 있다. 생크림과 마요네즈가 섞은 고자도 나올 수 있다. 마늘 그다음에 생크림, 마요네즈하고 마늘 가른 거, 그다음에 이런 것들 설탕을 그냥 넣어가지고 고기 찍어 먹는 소스로 만들 수도 있다 그랬죠. 이거 같이 하셔도 저기 있어야 되겠습니다. 생크림을 조금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어쨌든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이거는 캠페인성이지 특히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동영상에 매번 동영상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컴퓨터에 제가 아까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다. 아까 못한 게 있어. 컴퓨터에 AM, FM 라디오 방송처럼 해가지고 송신, 수신 이렇게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송신, 수신하는 구조를 가져서 통신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같은 방 안에 KT 거 10개 전화번호가 있거나 SKT 거 10개 전화번호 각각 서로 전파의 파형이 틀려도 각각 수신이 가능하고 울릴 수 있죠. 컴퓨터 안에도 이렇게 같은 파형의 전파를 할지라도 10개의 호출번호 이렇게 스마트폰 10개를 담거나 20개 담거나 30개 담거나 할 수 있죠. 컴퓨터를 작은 방이라고 했을 때 그와 같이 이제 통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건 위성통신에서도 가능하고요. 그럼 SKT 거 10개, KT 거 10개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네, 됩니다. 네, 되고요. 다른 파형이랄지라도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10개씩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그걸 통해 통신 방법을 사용합니다. 위성통신이나 통신장비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부산대 광맥가트리능에서 김창석 교수팀 YTN에서 나올 때 자율주행 차량에서 전파를 쏠 때 레이저를 팔을 서로 파형이 틀린 것을 송신하고 수신하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좌표와 숫자 방식,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물체 크기를 따라서 자동차의 물체 크기를 따라서 측정하는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와 있는가. 이것도 더 나아가서 자율주행 차량에서 뭐 레이저파가 됐든 다른 어떤 전파가 됐든 이런 뭐 초음파도 있을 수 있고 적외선 전파도 있을 수 있고 초음파도 다른 모두 전파의 종류에 상관없이 무조건 거기다가 적외선 전파를 같이 쏘는 거죠. 이것은 이제 하나는 금속을 잘 탐지하고 하나는 사람의 체열을 탐지하는 이 두 가지 기술을 통해서 인사사고를 막는 데 도움이 되겠죠. 군에서도 뭐 어떤 헬기나 뭐 어떤
군에서도 뭐 자동차에 싣고 다니면서 이렇게 전파를 두 가지 종류 쏴가지고 분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이너마이트에서 폭파 구조를 가질 때 같은 파형이다 그러면 서로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다이너마이트를 지금 현재 전자 신간 방식이 아니라 전파로 언어프 구조를 가져 폭파시키는 기술을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쓰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런 방식도 있고요. TV 리모컨에서도 이와 같이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섞어 쓰거나 아니면 하나의 전파다 그러면 이것을 번호만 틀리게 해서 1, 2번을 이렇게 기능을 틀리게 해서 현재 이렇게 TV 리모컨을 현재 있는 어떤 적외선 방식이나 이런 것을 봐서 2층이나 3층에 있더라도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와 같이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명 같은 데는 뭐 이런 데도 조작하는데 기타 이 방식은 다른 데도 쓰일 때가 많다. 이렇게 만드시면 뭐 리모컨이 한두 개가 있습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에어컨 리모컨도 있고 각종 기기를 조작하는데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로서 조작하거나 같은 파형이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조작하는 이런 기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이렇게 같이 묶어 가지고 쏘는 거죠. 그래서 뭐 일단 전파가 수 없이 서로 이렇게 일단 묶어서 쏘는 경우, 그러면 이 방식은 멀리 간다 그랬죠. 멀리 가고 각각의 전파에다가도 정보를 둘 수 있고요. 레이저파다 그러면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몇 개를 썼는지 알 수 없죠. 상대방은 2개를 썼는지 3개를 썼는지 4개를 썼는지. 그래서 묶어서 쏘는 이런 방법을 따라서 기존에 이동통신에서 있긴 있었는데 같은 전파를 2개를 묶어서 써요. 그거 외에는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묶어 쓴 구조를 저는 못 봤습니다. 일단 이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 방식은 멀리 갑니다. 멀리 가고 기존에 워키토키 방식의 스마트폰을 만들 때도 이걸 쓸 수 있고요. A사 레이더에서 저걸 적기를 탐지하거나 했을 때도 이 방식을 쓰면 멀리 갑니다. 그래서 A사 레이더다 그러면 그 면적에 제한이 있어서 레이더 소자의 숫자를 대중소 틀리게 가고요. 전력도 틀리게 가는 기술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전력을 공급을 할 때 하나의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해서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어요. 주파수 유선 안에서 곧바로 이렇게 전파를 만드는 주파수를 만드는 기술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쏘고요.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이렇게 탐지를 합니다. 거기다 보고 탐지 전파에다가 번호를 줘서 어디서 돌아오는 전파인지도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가지고 할 때 2개를 썼는데 3개를 썼는데 어떤 전파를 썼는지 알 수 없다. 군에서도 이거를 드론 조종이나 군에서 자체의 어떤 스마트폰 이런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로 통신하는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 통신방 워키토키처럼 그래서 작전 때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각의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서로 간의 위치도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적이 탐지할 것 같으면 그런 프로그램을 삭제를 해버리든지 위치 표시 기능을 없애버리면 되겠죠. 그다음에 거기서 쏠 때 드론을 내가 100대를 조종한다 그랬을 때 적군이 내 거를 조종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비밀번호를 담자. 비밀번호 암호를 담아가지고 또는 호출번호를 담아서 드론이 100대면 호출번호가 있겠죠. 스마트폰 번호죠. 그래서 암호가 맞지 않으면 통신이 되지 않고 조종할 수 없는 이런 기술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페이에서 이게 전파에다 비밀번호 달아고 현관문 개폐에 쓰시더라고요.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A사 레이더에서 전파에 쏠 때 숫자를 달아가지고 어디서 되돌아오는 전파인지 아는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A사 레이더뿐만 아니라 모든 레이더 구조는 다 이와같이 전파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어서 비밀번호 같은 거 이런 거 하셔도 차량 같은 거 움직일 때도 원격 시동을 할 때도 이 기술보다 차량의 차량을 갖다가 문을 개폐를 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떤 가정기기를 작동한다 또는 산업의 기계를 로봇을 작동한다 할 때도 그렇죠. 비밀번호 암호 방식이 들어가서 나만 작동하고 타인이 그냥 아무나 이렇게 조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기술로도 쓸 수 있습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죠. 전파에다가 비밀번호 암호를 써준다는 그것을 할 수 있다.
음성 서비스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하다 보면 그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음성 같은 거는 AI에서도 모방을 할 수가 있어서 어떤 좀 뭐 너무 지나치게 제가 이렇게 중부기관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성 같은 거 물론 알려면 다 알겠죠. 근데 음성 같은 거는 AI를 통해서 그대로 복사가 가능하더라고요. 예, 모습도 만들고 이렇게 기술이 참 많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양아치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현관문 개폐할 때 현관문 디지털 키 있잖아요. 디지털 키에다가 어떤 열쇠 방식을 같이 써가지고 이 열쇠가 없으면 디지털 키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잠깐 나갔다 올 때는 이 열쇠 안 쓰고요. 그다음에 아예 회사 갈 때나 이렇게 외출할 때는 열쇠를 잠그고 가면 타인이 내 비밀번호 나도 내 방에 함부로 침입할 수 없도록 기술로 들어갈 수 있고요. 또는 타인이 내 잠자고 들어왔을 때는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좀 기분이 나쁘거나 위험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건전지를 빼버리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전기를 작동을 안 되도록 하고 있는데 그거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그 어떤 디지털 키를 눌러도 번호를 눌러도 안 열려지는 이런 기술도 현관문 디지털 키에 작동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오늘의 암호 자기가 암호를 음성 명령을 통해서 현관문 디지털 키 또는 회사도 가능해요. 오늘의 암호를 정해서 그 암호가 맞아야지 이게 열려라 참게 열려지는 이런 기술구조. 또는 떠나서 목소리 지문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오늘의 암호를 마음대로 정해서 매일마다 변경을 하거나 매일마다 변경을 하고 상대방이 그걸 있어야만 디지털 키를 번호를 누를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을 수 있다. 아니면 그거 자체만으로 열어도 되고요. 같이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회사에서도 쓸 수 있겠죠. 오늘의 암호를 알고 이게 번호를 눌러야지 출입한다. 아니 카드를 이렇게 대할 때 출입한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물건 작동에서도 이것이 필요할 수 있고 로봇을 작동할 때도 어떤 산업기계를 가전을 작동한다 했을 때도 이것이 들어가. 냉장고에다가 제가 어떤 비밀번호나 자기 음성 명령을 탑재를 해가지고 냉장고를 열고 닫고 하는 그런 거 필요한데 자기 냉장고에서 열어보는 것 공동생활을 할 때 하거나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냉장고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알아야지 언제든지 자기 음성 명령이 있어야만 열 수 있다든지 그래서 타인이 열 수 없도록 하는 기술 구조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키로서 열고 닫고 냉장고를 키로서 열고 닫고도 괜찮잖아요. 그거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